한방토크 건강상담소. 네, 안녕하세요. 한방토크 건강상담소의 하선아입니다. 그림이나 숫자, 낱말을 틀에 맞도록 끼워서 맞추는 놀이를 퍼즐이라고 하죠.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퍼즐은 미완성되고 맙니다. 우리 인생도 퍼즐과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. 순간순간이 소중한 조각이고 또 어느 조각이든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살다 보면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 오기 마련이죠. 그럴수록 겁내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흩어진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인생도 차근차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맞춰 나간다면 좋은 날 오지 않겠어요? 자, 남은 하루는 인생의 행복한 조각들을 맞춰가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시작합니다. 자, 오늘은 화성시 향남한의원의 배주동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. 자,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상담 전화입니다. 02-823-2000번, 02-823-2000번 상담 전화 열어놓고 여러분의 전화 기다립니다. 자,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신청받고 있는데요. 샵 8970번입니다. 샵 8970번이고요. 짧은 문자는 50원, 긴 문자와 포토 메일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됩니다. 또 건강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Q&A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내용을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배주동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. 인사 나누죠? 안녕하세요, 원장님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셨어요. 예.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몸 여기저기가 시려요 이런 주제로 몸의 일부분이나 혹은 전체가 이제 시린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. 예. 자,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? 예. 이번 시간은 제가 1년 동안 술 중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겠습니다. 그래서 크게 오늘 말씀드릴 것이 4가지 내용입니다. 첫 번째는 술 중독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? 그 다음에 술 중독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술 중독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네.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?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치료법이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4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, 자, 그러면 첫 번째 내용, 술 중독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텐데요. 보통 이제 술 중독은 과음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까? 이렇게 묻는다면 원장님께서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? 네.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. 술 중독은 과음한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. 네. 이제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을 마셨을 때 이 발생을 합니다. 저희 한의원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총 844명 중에 유전적인 소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이 800명 가까이 됐습니다. 100%로 했을 때 한 94.7%가 유전적인 원인을 가지고 술 중독이 발생한 겁니다. 네. 술 중독 환자는 대뇌 변형계하고 관계가 많습니다. 술 중독이 되어 있는 경우나 아니면은 대뇌 변형계가 약해서 술을 잘 마시지 않는 사람의 경우 크게 2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첫 번째는 술을 마셨을 때 되뇌 변형계가 아주 쉽게 망가진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울증이나 마음이 불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분이 술 중독이 되게 되면은 우울증이나 이 불안한 상태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. 네. 그 심장 질환을 가족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 술 중독 같은 경우도 이제 유전적으로 좀 취약한 뇌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. 예. 그러면 한 6에서 7% 환자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술 중독이 되는 것일까요? 예.
그 전체 중에 7% 정도가 아주 조그맣죠. 네. 이런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.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. 술을 마시면 졸리고 답답하고 얼굴이 벌개지고 몸이 많이 이렇게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제 조금씩 양을 늘려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술 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고요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술을 지나치게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드셔서 뇌가 많이 손상이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는 그 저희 환자 중에는 거의 없더라고요. 아, 예. 그렇군요. 예. 그렇게까지 치명적으로 술을 드시는 분은 네. 없다 이렇게 예. 볼 수 있겠군요. 그러면 어떻게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? 그 조부모,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, 또한 이제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이 술 중독으로 고생하셨거나 아니면 사망한 사람이 있게 되면은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특히 이런 그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이 술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. 형제와 남매지간에 모두 중독이 된 경우도 있었고요. 또 아버지, 작은아버지, 이 고모가 한꺼번에 이 중독이 된 경우도 이렇게 보았습니다. 역시나 이런 위에 아버지나 어떤 그 형제들의 중독이 되다 보니까 네. 그 자녀도 이제 중독이 된 경우죠. 이런 경우 처음부터 거의 이제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 사실은 드시지 않거나 술을 아주 최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. 예. 술 중독 기억해야 될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. 저 사람은 술 중독이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의학적인 진단 조건이 있나요? 예.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예. 보통 매일 마시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주 마시는 사람,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저 사람은 이제 알코올 중독 같다, 술 중독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것을 가지고 술 중독이라고 진단을 하진 않습니다. 술을 마셨을 때 10번 중에 2번 이상 술 양의 조절이 안 되어서 필름이 끊기거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. 또는 그 술을 마시기만 하면 조용히 잠을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. 네네. 이 사람도 술 중독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. 아. 예. 그래서 기타 이제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 되거나 싸우는 사람, 음주운전을 잘 하는 사람, 그다음에 다음날 술을 마시지 않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,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술을 마셨을 때 뭐 자주 마시고 이런 것을 떠나서 10번을 마셨을 때 2번 이상 술 조절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때 이것을 바로 이 술 중독, 알코올 중독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까지는 그 정도는 뭐 일반인도 다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0번 중에 2번 이상 이렇게 술 조절이 안 되면 중독이다. 이렇게 예.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예, 그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. 그렇군요.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술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은 뇌가 고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이것이 치료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고 이것이 내가 알코올 중독이다 인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고 굉장히 꽤 이제 사실 많이 치료가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의사가 아주 심각한 술 중독 상태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.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의사가 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암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는 거고 똑같습니다.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. 네네. 근데 이것이 임상에서 술 중독 환자를 보다 보면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자가 객관적으로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나 이 가족들이 이 술 중독에 대해서 잘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초기에 발견하고 병원에서 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네네.
우리가 이제 보통 저 사람을 보고 이제 술 중독 상태다 얘기하면,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? 사실은 이런 얘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. 예. 그렇죠. 근데, 이런 경우 이제 가령, 저 사람이 술 중독 상태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농담처럼 하죠. 너 이렇게 술 많이 마시는 거 보니까 중독 같다라고 네. 농담처럼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면은 네. 정확하게 당신은 알코올 또는 술 중독 상태이므로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좀 정색을 하고 당신은 술 중독 상태입니다.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군요. 예, 그렇죠. 자, 그러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. 술 중독이 있을 때 보호자라든지 환자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우리가 보통 신혼 때 편하게 살려면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. 네. 술 중독이 있는 부부들을 보면은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실랑이를 많이 벌입니다. 그래서 여러 번 각서를 쓰게 됩니다. 다시는 술 실수를 하지 않겠다. 술을 많이 마시지 않겠다. 여타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. 빨리 들어오겠다. 여러 가지 이제 각서를 쓰게 되는데요. 이것이 다 필요 없는 헛수고입니다. 바로 술 중독을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네.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유도를 해야 하는데요. 그러고 나면 이제 병원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제시해주고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남편분에게 병원에 상담을 받도록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제 당신은 중독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도 남편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가족이나 이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을 고생하게 되는 거죠. 네.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큰 혼란을 겪고 나서 이제 평생 온 가족이 편할 수가 있으니까 네. 분명히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조금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 감안하고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군요. 예. 저도 사실 이제 주위에 그런 상황을 좀 가끔 들었는데, 그 술 때문에, 폭력 때문에 또 이제 각서를 쓰고 고치는 사람들이 있다, 이러는데,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한방이나 양방이나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좀 더 필요하겠군요. 예. 마지막으로 이 술 중독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. 원장님, 어떤 치료법이 있습니까? 네. 이 술 중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여러 어떤 치료법이나 이 병원을 거치면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. 네. 굉장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.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은 굉장히 큰 대대적으로 100%가 다 효과 있는 건 아니지만은 치료법은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이제 대신 초기나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오전에도 40대 초반 여성이 동생분과 함께 술 중독을 문의하고 또 상담을 해왔습니다. 술 중독 초기여서인지 상태에서 이분이 이제 본인이 중독 상태인 것을 잘 인정을 하고 또 상담도 잘 받고 또 치료를 잘 받기로 하고 이제 처방을 받아서 갔습니다. 이런 분들은 치료율이 굉장히 좋고 또 빨리 치료가 됩니다.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율과 치료율이 높지만은 중기 말기로 갈수록 많이 어려워집니다. 술 중독 말기가 되면 뇌 손상이 많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술은 뇌내 변형계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도파민은 굉장히 유명한 호르몬이죠.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행복하게 만들고 또 통증을 잊게 하고 안심을 시키는 그런 좋은 호르몬입니다. 네. 그런데 술을 이렇게 자주 마시는 사람 같은 경우는 술이 도파민을 대신하고 또 술을 많이 복용하다 보니까 도파민을 분비하는 그 세포가 또 많이 망가지고
또 술을 수시로 마셔주기 때문에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. 네. 그래서 분비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금단 현상입니다. 술이 깨는 시간이 되면 도파민 양이 줄어든 상태라 식은땀이 나고 불안 초조하고 또 우울하며 이 세상의 자신감은 다 사라지고 미래가 너무 불안해지고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. 물론 불면증도 생기기 마련이고요. 또 심한 경우는 귀신도 보이고 벌레들과 무서운 물체가 보여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것들이 다 이 뇌에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오는 증상들입니다. 네. 그러면은 원장님께서는요, 이 도파민 분비를 좀 점차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한약을 투여하게 되는 건가요? 예. 이 뇌 세포가 손상이 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급속하게 뭐 이렇게 며칠 만에 금방 이렇게 다 깨끗하게 낫지는 않지만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. 하지만 단계적으로 이 한약을 투여하면은 대뇌 변형계가 회복이 되면서 도파민 양이 정상에 가깝게 올라가게 됩니다. 네. 그렇게 되면은 신체적인 금단 증상도 사라지게 되고 짜증과 마음의 불안감이 차츰 편안함으로 또 행복감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. 여러분 빠를수록 좋습니다. 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이 당사자나 이 보호자들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동안 여러 차례 실패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많으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더 믿고 또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이 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 행복한 삶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렇게 술 중독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. 건강을 잃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. 평소 이런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치료 잘 받으셔서 건강한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서울 상담 전화 02-823-2000번, 서울 상담 전화 02-823-2000번 전화 열어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상담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하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본인 상담을 원하시는 건가요? 예, 네. 나이와 키,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키는 1m 70, 몸무게는 62kg, 네. 나이는 69세입니다. 69세이시라고요? 예. 예, 알겠습니다. 배주동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어떤